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판 설거지론을 한번 보시죠. 독일에는 1971년 설거지론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약을 주로 다루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 많이 참고하는데 특히 독일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현명하게 잘 처신해요. 아니다 싶으면 알짤없이 독일 남자들은 바로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독일이 아무래도 철학의 나라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주식 갤러리 이전 글을 보다가 1971년 독일판 설거지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책이 출간되었고 이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 사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로부터 시작해서 1968년부터 이제 68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게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한국판 설거지론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알려진 게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1971년이기 때문에 무려 50년, 반세기나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한국도 좀 더 빨리 알려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에스테 필라라는 분이고 여자 의사, 수필가, 소설가, 극작가,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분이래요. 주갤러 분께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자들이야말로 남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등골을 빼먹어 왔는데 멍청하게도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게 요약입니다. 전체 요약. 어떤 정치인들도 여자들을 감히 비방할 수 없다. 남자 투표권자보다 여자 투표권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자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신문들도 여자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신문들은 광고로 먹고 살며 그 광고는 여자들의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착취한다. 하지만 멍청하게도 착취당하는 남자는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며 오히려 자부심, 성취감, 우월감, 행복감을 느낀다.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 내무부 장관님한테 윤원을 받는 퐁퐁이가 떠오릅니다. 여자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남자가 필요하다. 여러 계층의 남자들이 있다. 그들 모두가 각자 한 명의 여자에게 착취당한다. 가장 낮은 계층의 남자는 가장 매력 없는 여자에게 착취당한다. 모든 계층의 모든 남자들은 굴욕을 참고 견디며 직장에서 생활하며 그 이유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착취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가 그걸 착취가 아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일찍이 어린 나이에 한 가지 분야를 택해서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기술을 갈고 닦고 돈을 최대한 벌기 위해 고통을 견뎌낸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여자의 노예가 되기 위함이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스라이팅을 계속적으로 당한 거죠. 여자들은 정신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외모의 치장, 집안 꾸미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여자에겐 선택권이 있다. 남자처럼 사느냐, 기생충으로 사느냐. 하지만 남자에겐 선택권이 없다. 여자의 세계에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자의 남자에 대한 물질적 의존만이 존재하고 그게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 여자들의 꾸밈 플러스 화장술은 1차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노예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여자의 세계에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여자들만이 존재한다. 여자는 다른 여자들을 평가하고 평가받는다. 여자는 남자로부터가 아닌 여자로부터 받는 그 평가만을 중요시한다. 여자들의 꾸밈 플러스 화장술은 1차적으로 자신의 부양할 노예 남자를 얻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다른 여자들을 의식한 것이다. 여자는 지성적이지 못하며 여자의 아름다움은 기껏해야 두꺼운 치장을 통한 심미적 아름다움일 뿐인데 그런데도 여자들은 진짜로 여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결국 남자가 여자를 돌봐주게끔 유도한다. 물론 여자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이런 전략이 남자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에
볼모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여자의 호기심은 제한적이지만 남자의 호기심은 강범위하고 집요하다. 왜 모든 학문, 발명, 발견이 남자들에 의해 성취되었는가? 심지어 유아심리학, 신생아 양육법, 여성 패션 산업, 요리 산업도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남자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며 처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숭고한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한다.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는 남자는 충실한 남자로 간주되며, 반대로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로운 남자는 사회에서 경멸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결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압박이 많이 있죠. 남자는 자신의 영혼, 힘, 에너지로 세계를 무한히 캐치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그 대신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여자에게 착취당하고 여자를 위해 일하고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퐁퐁남들이 이 케이스죠. 왜냐하면 남자는 자신의 행복을 여자에 대한 굴종에서 찾기 때문이다. 퐁퐁이들이 하는 말이 굴종의 미학, 그 이야기도 있었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자에겐 오직 보잘것없는 육체와 어리석은 뿐인데 멍청하게도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남자들은 여자를 신성시하고 그녀에게 굴종하는데 남자들은 그 병신 같은 짓거리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여자는 일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숨기며 임신이라는 신성한 짐 때문에 자신이 가정에 묶여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K녀들이 이러고 있죠. 그리고 여자는 자신이 하는 가사 노동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다고 느끼지만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르며,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집안에 갇혀서 그런 힘든 노동을 매일 해야 하는 아내는 무척 불행하고 그런 일에서 해방된 자신은 무척 행복하며 그래서 자신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남자가 집 밖에서 하는 힘든 노동에 비하면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노동은 터무니없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박약 아들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여자들은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낸다. 그런데도 여자는 여자인 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가 부럽다고 거짓말을 하며 남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감정적인가? 아니, 그 반대다. 오히려 여자야말로 감정이 메말라 있다. 그런 덕분에 여자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남자를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수작을 부릴 수 있다. 여자들은 별것 아닌 걸로도 쉽게 우는데 남자들은 대개 그 사실을 모른다. 여자들이 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우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는 섹스 욕구가 강하다. 여자는 섹스 욕구가 훨씬 약하다. 그런 차이는 남녀 관계를 갑을 관계로 만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여자들은 15세 때부터 이미 남자를 꼬시기 위한 모양내기를 시작한다. 남자의 속력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목적은 없다. 여자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노골적으로 쇼윈도에 전시하고 남자로 하여금 성적 흥분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 노력이란 바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다. 사실 남자에게는 결혼하느니 차라리 창녀를 사는 편이 월등히 가성비가 높다. 하지만 이미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남자는 비싼 여자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창녀들을 경멸한다. 여자들 역시 창녀들을 경멸하는데 그 이유는 다르다. 일반적인 여자들에 비하면 창녀들은 자신의 육체를 엄청나게 헐값으로 파는데 그건 무척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쳐서 팔아치운 여자들, 재벌과 결혼한 여자들에게 찬탄을 보낸다. 성욕은 여자의 남자 착취의 1등 수단이다.
여자의 섹스와 오르가즘에 대한 설문조사는 신빙성이 없다. 여자들은 원래 학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적당히 무난한 답변만 하기 때문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조사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요. 뭐 흡연이라든가 뭐 성관계라든가 뭐 노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남자들도 좀 뻥을 치는데 여자들에 비하면 미미해요. 여자들이 뻥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 잭스를 몹시 밝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잭스에 빠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남자를 조종하기 위해 잭스를 이용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착취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잭스인데 기묘하게도 그 잭스 역시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는 게 아닌 여자가 남자를 착취하는 무대이다. 여자는 잭스에 크게 관심이 없다. 오르가즘이 여자에게도 쾌락이긴 하지만 1순위는 아니며 파티나 쇼핑에서 느끼는 쾌감에 비하면 한참 뒷순위에 있다. 여자 잭스 강들은 극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에서만 존재한다. 심지어 그런 여자들도 남자의 제스 능력보다는 그의 부양 능력에 훨씬 관심을 가진다.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잭스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서다. 거기에는 뻔한 목적이 있다. 바로 평생 남자를 착취하려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른이 되면 지옥에서 산다. 그리고 여자의 행복은 남자의 희생 덕택에 얻어진 것이다. 여자는 남자를 착취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용하지만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임신, 출산, 양육에는 많은 수고가 들지만 그 대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뜯어내는 물질적 안락과 자유는 그야말로 거대한 것이다. 출산은 엄청난 신체적 고생이 아니다. 몇 시간 동안 치과를 방문하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다.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여자 의사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출산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그런 사실을 모르며 분만실에 있는 여자의 고함과 호들갑에 큰 죄의식을 느낀다. 제도 교육의 발달 덕분에 아이들은 하루에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덕분에 여자들은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일하지 않는 인간인 여자들은 남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자유, 무책임, 행복의 세계에서 산다. 여자는 이 소소한 재미와 축제와 향락을 남편 앞에서는 가사 노동이라고 부른다. 남자는 그걸 진짜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집안에 갇혀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내를 측은하게 생각한다. 가사 일이 무지 편하며 일조차 아니라는 사실, 여자에게 그건 진짜 즐거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럴 만큼 여자가 우둔하다는 사실을 남자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남자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덕분에 지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의 발달이 아니라 훗날 자신을 부양해줄 남자를 낳기 위한 거치장하는 재주의 발달이다. 여자들이 시간, 돈, 여유를 얻음에 따라 여자의 우둔함은 사회에 점점 더 많은 영역을 휩쓰며 오염시켰다. 덕분에 이제 대중매체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가십, 범죄, 패션, 전성술, 요리, 정사, 화장품, 주택문화 등등. 반면에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은 정치, 철학, 과학, 경제, 심리학 등등이다. 옛날부터 여자들은 변신을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몸치장은 여자들의 주요 취미들 중 하나이고 특히 부자의 아내라면 할 일이 별로 없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여대생 직장 여성이 옛날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남자를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느껴지는가? 아니, 그것은 착각이다. 여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유일한 일은 자신을 부양할 적절한 남자를 고르는 것이며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학교와 직장이다. 여자들에게 직장은 임시로 다니는 곳이며 결혼이나 임신 전에 그만둘 계획을 한 채 그 직장에 취업한다. 그래 놓고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둔다고 남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남자들에게 직장은 투장이며 사각의 링이며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다. 투쟁의 제일 목적은 자신이 굴종할 여자를 얻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는 직장 생활을 가벼운 데이트나 소풍처럼 생각한다. 자신을 부양할 노예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마침내 그걸 얻으면 사직서를 내고 자신의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준다. 투쟁을 통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남자들은 가장 예쁜 여자들과 결혼한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쉽게 살아왔고 그래서 투쟁을 전혀 필요가 없었고 덕분에 정신적으로 발달이 가장 덜 된 여자들이다. 즉, 가장 성공한 남자들이 가장 한심한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다. 갑자기 동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문구를 보니까.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일과 성공을 포기한다고 거짓말하고 남자는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 여자가 일과 성공을 위한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이래서 이미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의 돈과 명성을 함께 누리면서도 노력과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이득이므로 그걸 택한다. 그런데도 남자는 그녀가 남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했다고 착각한다. 경력 단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직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자들도 있다. 첫 번째,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두 번째, 불임이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세 번째, 못생겼거나, 네 번째, 해방된 여자이거나. 좀 복잡한 케이스다. 5번, 그 직업에 관심이 많거나 지극히 드문 케이스다. 위에 1에서 3번 케이스의 여자들이 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신을 부양할 남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족한 매력 때문에 노예의 남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사실 그 외모가 좀 떨어지는, 매력이 떨어지는 여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들 중 일부는 상당한 수준까지 지성을 발전시킨다. 성공한 작가, 정치인, 의사, 법관이 된다. 그리고 그녀들 덕분에 노예의 남을 얻는 데 성공한 여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다. 보세요. 우리 여자들 역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직 남자를 위해 포기한 것뿐이라고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매력 없는 여자들이 이룬 거를 본인들이 희생한 것처럼 뻥을 친다, 그 이야기죠. 위 네 번째 케이스인 해방된 여자는 좀 복잡한 케이스다. 이미 노예남을 갖고 있고 아이도 한둘이 있다. 가정주부들을 경멸하며 직업정신이 투철한 척한다. 하지만 노예남을 갖고 있으며 언제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남을 아주 착취한다. 남편이 자신보다 더 잘 보고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몰아붙인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맞벌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이자들이 무조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실 다른 착취녀들보다 나을 게 없다. 똑같이 우둔하며 설사 아무리 자신의 소득이 많더라도 자신이 남편을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녀들 중 일부는 여성해방운동을 조직하여 남자들의 모든 특권을 여자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다. 노예남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비착취녀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단체를 결성한 후 그것을 남녀차별로 억지로 규정하고 남녀차별을 멈추고 여자에게 더 많은 기회, 환경, 임금, 배려를 달라고 정부에게 아우성친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계가 하는 게 이거죠. 사실 그건 누가 봐도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정치적 요구 행위이지만 비착취녀들은 그것을 어울리지 않게 여성해방운동이라고 간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자들을 억압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해방될 필요도 없으므로 여성해방운동은 참으로 엉뚱한 용어였다. 나중에는 일부 매력적인 해방된 여자들이 매력 없는 여자들의 여성해방운동에 가담했다. 그들은 거기서 예쁘니까 스타 역할을 맡아서 거대한 진짜 해방운동으로 만들었다. 즉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인사 그런 사람들이 페미코인 탄다고 하죠.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학대 재생산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자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착취녀들이었다. 그녀들은 일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는 이들인데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이자들의 욕구를 받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자신들은 일할 의향이 절대 없는 게으른 무의도식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취직 안 되고 일하기 싫으면 그냥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그리고 맞벌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래 착취를 생각했던 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진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길들여 놓았다. 남자는 여자의 요구를 하면 뭐든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 투쟁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여자도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여자는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하여 착취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사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랑은 여자에게는 권력, 착취, 이득, 노동에서의 해방, 승리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굴종, 노예, 손해, 2배 분량의 노동, 패배를 의미한다. 남자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위한 노예가 되는 것이 명예롭고 숭고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 기만의 도구는 사랑이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견뎌야 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그 사랑을 교묘히 이용하여 남자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이게 50년 전에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독일 남자들이 보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들이 전세기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남자들은 이런 걸 깨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남자랑 결혼한 K녀들 중에서 이혼 많이 당하거든요. 원래 한국 같았으면 이제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개꿀 빨려고 했는데 독일 남자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이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독일 남자들이 똑똑한 이유가 바로 이런 현자가 오래전부터 여자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